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11일 만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76억 달러, 약 10조 원을 투자해 건설 중이던 배터리 공장. 조지아 주지사가 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사업이라고 자랑했던 이곳에서 한국인 기술자 317명이 미국 이민당국의 집단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9월 4일 아침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평범한 작업일을 시작하던 직원들 앞에 갑자기 연방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마약 단속국, 심지어 FBI까지 약 500명의 요원이 헬기와 드론, 장갑차를 동원한 모습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 직원의 증언입니다. 무섭죠. 자칫 헬기까지 떠서 전부 군사작전 하듯이 다 모여서 비자 분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끌려가더라고요. 총 475명이 체포됐고 이 중 한국인이 317명, 일본인 3명, 중국인도 포함됐습니다. 직원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발이 묶였고 소지품을 반납하자 일제히 수갑이 채울었습니다. 갑자기 수갑을 채웠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버스에 실려간 곳은 구금시설. 남성 307명은 포크스턴으로, 여성 10명은 스튜어트 시설로 분산 수용됐습니다. 그곳에서의 8일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수용 환경이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2층 침대가 40개가 있으면 80명 정도가 들어갔고 화장실은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한 방에 70명 이상을 몰아넣기도 했고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천 조각 하나가 가림막의 전부였습니다. 족쇄를 찬 층으로 있었고 저는 허리 체인에 수갑을 찼습니다. 범죄자 취급받았죠. 충격받았어요. 범죄자인가? 범죄자가 맞나? 둘째, 식사는 처참했습니다. 매일 3번 빵을 제공받았는데 걔한테 줘도 못 먹을 수준이었어요. 야채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고 물도 식수로 준다는데 거의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셋째, 제대로 된 침구류 하나 없었습니다. 유리섬유는 담유인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기침 때문에 1시간 이상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언제 나갈지를 계속 몰라서 그게 제일 힘들었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한 차례 석방이 무산됐을 때는 모두가 망연자실했습니다. 저희가 다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협상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구금된 이들의 신원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170명이 관광비자인 ESTA로 입국했고 나머지는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심지어 영주권자도 포함됐고 미국에 세금을 내는 정식 근로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주권자였던 한 직원의 부인 마리아 토레스는 본인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민법 전문가임에도 남편이 체포된 이유를 짐작조차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 언론 가디언은 미국 이민당국이 최소 1명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구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11일 새벽 2시 18분 드디어 구금시설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살았구나, 끝났구나 싶었죠. 316명은 수갑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11시 38분 대한항공 전세기가 이륙했고 9월 12일 오후 3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명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개혁을 위해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영주권 신청자로 가족이 모두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귀국한 직원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몸이 반쪽이 됐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번 사건의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공장 건설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현대차는 전 직원 미국 출장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공장 출장 시 취업 비자를 의무화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온도 비자 규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한국 기업 공장 22곳이 모두 올스톱 위기에 빠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내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없다. 트럼프가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오히려 억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수십 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조지아 지역구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용감한 법, 대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기 위해 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3일 후인 9월 7일 트루스 소셜에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민법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5월과 6월 한국 직원들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비자 문제를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수개월 전부터 해당 공장 인력 구성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생각해보니 이번 대규모 단속의 전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일부 위반이 있지만 모두 경미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475명을 체포하고 317명의 한국인을 8일간 구금한 결과가 경미한 위반 몇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일주일간 침묵을 지킨 이유는 자신이 이 사건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동맹국 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모순된 정책, 투자는 하되 미국인을 고용하라의 실체를 보여줬습니다. 셋째, 해외 진출 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76억 달러, 조지아 역사상 최대 투자.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 되어야 했던 이곳에서 벌어진 8일간의 악몽. 이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뉴스의 신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